감독님, 그동안 보컬 녹음을 정말 음. 많이 하셨을 것 많이 같은데 했죠. 혹시 몇 명 정도 녹음하셨나요?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녹음을 해왔으니까 뭐 대충 어림잡아도 한 1000명 넘지 않을까요? 와, 엄청 많이 하셨네요. 시간으로도 뭐 네.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럼 많은 분들이 네. 녹음하시면서 느끼신 그런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음. 있으실까요? 있죠.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녹음을 쭉 해오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. 첫 번째로 이제 연습이죠.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한 네. 건데 그러니까 보통 녹음 날짜가 잡혔다면 뭐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주에서 뭐 3주 길게는 한 달 전부터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연습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.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음 전날에 보통 연습을 제일 많이들 하시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날에 막 5시간, 6시간씩 이렇게 막 너무 무리해서 연습을 하시면 녹음 당일날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체력이 더 빨리 소진이 되고 목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네. 녹음을 하시게 돼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음 전날은 연습을 하지 마시고 그냥 노래를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.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뭐 어떤 소리를 내고 뭐 여기는 어떤 감정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미지 트레이닝만 전날에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목은 최대한 휴식을 취해 주는 게 다음 녹음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. 그럼 연습보다는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. 말씀이신 그러니까 연습은 거네요? 미리 해야 되는 거고요. 네. 사실 전날 전날은- 연습을 한다고 해서 뭐가 막 극적으로 뭐가 바뀌진 네. 않잖아요, 사실. 네.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연습할 시간을 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전날은 충분한 휴식, 잠도 많이 주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음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떤 그 노래를 녹음하실 때 이제 본인의 발성이라든가 뭐 테크닉, 프로듀싱을 하실 때 그쪽 부분에만 너무 몰입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. 네. 이게 절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예요. 노래는 어쨌든 노래를 녹음하고 나서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네. 이 노래 되게 뭔가 따뜻하다, 네. 되게 슬프다, 뭐 신난다,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되게 좀 뭔가 더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네. 너무 테크닉적으로만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. 나중에 뭐 음정 박자 다 교정하고 나서 네. 막상 모니터를 해보면 호빵인데 안에 팥이 좀 덜 들어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감정이 좀 진하게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은 별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 잘 다듬어진 느낌. 그냥 잘한다라는 느낌, 노래 그렇죠. 잘한다로 끝낼 수 있다. 이런 그냥 거잖아요. 테크닉적으로 뭐 소리 좋다, 뭐 네. 고음 잘 나네. 네, 그런 근데 뭔가 감정은 남지 않고. 다 그렇게 와닿는 남지 게 않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제가 너무 좀 옛날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그런 이제 감정적인 게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지 네, 않나.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적인 전체적인 흐름 또 좀 신경을 쓰고 노래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노래 녹음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막 두 마디 세 마디씩 끊어서 가시는 것보다 뭐 벌스면 벌스, 프리코러스면 프리코러스, 뭐 코러스면 코러스 이렇게 큰 부분을 한 번에 일단은 녹음을 받아보시고 여러 번 좀 받아본 다음에 가장 좋은 테이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뭐 약간 조금씩 그렇게 펀칭해서 좀 보강을 하면 그럼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지 않을까. 그리고 또 1절이 그렇게 완성이 되면 1절의 느낌을 쭉 모니터를 해보면서 그 감정선이 잘 또 살아있나, 또 흐름이 잘 연결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시면 정해진 시간에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그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잘 녹음을 이제 하세요, 보통은. 근데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혹은 작업실에서 이제 혼자 녹음할 때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쵸.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녹음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녹음했다가 딱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어 또 이것도 별론 것 같아, 이게 별론 것 같아. 근데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
끝이 안 납니다. 뭐 내일이 돼도 사실은 그게 크게 변하지 않고 네. 솔직히 일주일 뒤에 내가 다시 녹음을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들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뭐 1주, 2주 사이에 갑자기 막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네. 없잖아요. 앨범을 내기로 했고 네. 언제 발매를 한다 뭐 날짜를 정해놨으면 네. 뭐 3시간이면 3시간, 뭐 4시간, 5시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아, 그 시간 안에 시간 분량을 나눠서 녹음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.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. 네. 그죠? 하지만 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고 네. 지금 나의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록이잖아요. 네. 말 그대로 이제 레코드는 기록을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. 녹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돼서 앨범을 내고 나서 네. 앞에 작품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그 다음 작품에서 또 최대한 또 노력을 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티스트가 성장하는 네. 이런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완벽하게 내가 뭔가를 녹음해서 작품을 보여줘야 돼. 막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지치게 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안 나죠. 지금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것들의 이제 베스트를 내가 다 끄집어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내가 그 다음 더 잘할 수 있는 네. 어떤 그런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봐요. 네. 내가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거 별로야 또 지워버리고 네. 또 지워버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결과가 안 나오죠. 나중에 관뚜껑 닫힐 때까지 앨범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네.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엔지니어 입장에서 좋은 보컬은 어떤 보컬인가요? 뭐 잘하는 보컬이죠. 잘하는 보컬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녹음했던 부분을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녹음할 때 굉장히 그거를 자연스럽게 잘 이어주는 보컬 분들이 계세요. 심지어 같은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도 굉장히 똑같은 밸런스, 똑같은 뭐 음정,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볼륨하고 표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똑같이 해주시는 보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보컬들을 만나면 사실 녹음이 굉장히 편해요. 이제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. 네. 다시 한번 부를 해볼게요. 때마다. 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볼륨이 갑자기 작아지거나 볼륨이 갑자기 커지거나 혹은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노래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노래하셨고 뭐 이런 등등등. 보통 보컬 녹음을 하실 때 물이 아닌 커피나 다른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괜찮나요?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커피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하죠. 물론 이제 카페인이 여러 가지 집중력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죠. 그러니까 오히려 커피 같은 경우들은 목을 더 금방 좀 건조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꾸 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어떤 녹음할 때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단 음료를 드시는 경우 있어요. 뭐 탄산이라든가 혹은 뭐 그런 좀 주스 같은 거, 달짝지근한 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붓게 돼요. 네, 끈적끈적해지는 좀 끈적끈적해지죠. 그래서 립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아무래도 발음을 할 때 혀가 계속 움직이잖아요. 뭐 천장이 붓기도 하고 뭐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. 근데 그 상황에서 점도가 너무 높게 되면 이렇게 틱틱하고 그런 쩝쩝 소리들이 많이 나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결국은 또 다 후보정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노래하는 중간에 그런 립 노이즈가 들어가면 좀 크게 들어간 것들은 제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그 저희 선배님 때는 그 아오리 사과를 자주 드셨대요. 그 아오리 사과가 그 되게 그 파란 사과잖아요. 파랗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. 초록색. 아무튼 그 사과인데 굉장히 시죠. 그러니까 좀 신맛이 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신맛이 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침이 많이 좀 나오게 되고 입이 좀 묽어지게 돼서 좀 노래할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발음하기도 좀 부드러워지고 립 노이즈도 좀 덜 생기고. 근데 뭐 사과를 아무 때나 우리가 아오리 사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통에다가 레몬 한 뭐 2-3조각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뭐 비타민 보충도 되고 그리고 약간 또 신맛이 나니까 립 노이즈에도 조금 이렇게 예방이 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